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분위기가 조금 개별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왔다면 이제 오후장 그리고 내일은 또 다음 주를 준비해 봐야 될 때죠. 오후장 핵심 변수들을 다각도로 좀 분석해 보면서 어디에 힌트가 숨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변수, 첫 번째 변수부터 열어보고 시장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또다시 눈치 보기 장세 시작인가. 어제까지 참 분위기 좋았습니다. 물론 막판 힘이 좀 빠진 게 아쉽기는 했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 보니까 인하 신중론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시장 영향을 받는 건가. 11시 구간 낙폭 키워갑니다. 시장 분위기가 영 좋지가 못한데요. 김성훈 대표님께 먼저 첫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은 팔 때예요, 살 때예요? 지금은 보유할 때입니다. 네, 일단은 사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팔고 사고가 사실 이제 그 기로에 서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니까 우리가 화장품 업종이라든가 이제 이 K푸드 관련된 음식료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게 또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유지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일단 이 두 섹터 같은 경우는 수출주에 이제는 포함이 된다라고 봤을 때 현재 환율 레벨이 1350에서 1400 구간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올해 평균 월평균 환율 같은 경우에 2월 달부터 4월 달 이제 보는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이러한 환율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이어간다는 상황이 우리가 그 예전과 같은 과거 회귀 분석을 봤을 때는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환율 효과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앞서서 말씀드린 화장품, 조선 그리고 음식료 업종들이 환율 수혜주로서 계속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게 이제 수출입 동향인데요. 네. 4월 달에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지난 동기 대비해서 13.8%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7개월 연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5월 달에도 우리가 10일 날 발표되는 수출입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되겠지만 이런 수출입 동향이 어느 정도의 주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우리가 시그널 자료로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이 이제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우리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세 흐름이 이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충족에 대해서 선반영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추가 이익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좀 이 부재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주도주를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보유 전략을 유효하지만은 추가 이제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1360원에서도 계속 사들이는 외국인의 수급. 결국은 이제 수출 모멘텀 있는 쪽으로는 보유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출주가 주도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 대표님? 네. 자, 그러면 차 의원님. 보유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 또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 발표도 나오고 다음 주에 이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목해야 될 변수가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예측 가능한 범위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부분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CPI, PPI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잡혔다라는 느낌이 나오니까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고 그렇지만 그것도 신중론이 결국 이제 우리가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불안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가 그렇죠.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오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면 떨어진다라는 등식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도 변동성이 생겼고 우리도 변동성이 생긴 상태에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된다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 해서 주가가 더 레벨업할 가능성보다는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과 부합되거나 못했을 때 밑으로 나오는 변동성이 더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식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만 대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미리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차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된다면 코스닥 네. 차트는 조금 더 안 좋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음봉의 크기가 생각보다 어제 오늘 큽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이 거의 한 70%가 거래가 됐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음봉이 이틀 연속 생기면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더군다나 오늘 중요한 것은 오후에 밑꼬리를 달아주느냐 안 달아주느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랫꼬리요? 예, 아랫꼬리를 달아주게 된다라면 이게 이제 사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매수. 건데 이게 지금 저가가 그 윗꼬리를 못 달게 된다라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밀어버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2,700이 1차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2,700이 일단은 뭐 주요 이동평균선이 모이는데 그 거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지지가 될지 안 될지가 이제 상당히 만약에 충분히 밑에 있다라고 본다면 2,600선 정도에서 이동평균선이 모인다라면 충분히 그게 1차 지지선이 될 확률이 한 7, 80% 되지만 지금은 몇 프로 안 빠져도 거기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변동성 확대를 조금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있어서 많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움직였고 더군다나 이제 개별주들이 너무 쉽게 상한가를 가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다음 주에 어떤 우리가 특별히 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보다는 네. 변동성을 좀 대비해야 되는. 저는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장 막판까지 밀리면서 끝났다라는 것들이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 미국장이 고점을 유지 못하고 하락으로 반전돼서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마감됐고. 쭉 밀면서 끝났죠. 그렇죠. 이 부분 좀 아쉽고 다음 주에 변동성을 자아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변동성 좀 키워보자. 그러면은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는 가이던스랑 그 실적 둘 다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헤드라인 넘버랑.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이 웬만해서는 다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저는 견인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그 위에 나오는 이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렇게 뭐 좀 생각보다 덜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이번 주에 발표된 챗GPT-4.5를 한번 보셨는지요? 굉장히 이제 뛰어난 거죠. 네. 구글이 이제 모든 걸 장악하겠다라는 거고 막대한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좀 투자하는데 지금은 그 엔비디아 없이는 인공지능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 추세는 이어지는데 속도가 조금 이제 주가의 속도가 좀 조절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거듭 제가 말씀드린 게 하이닉스의 20만 닉스가 먼저 돌파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삼성전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삼성전자가 8만 원 뚫을 때도 삼성전자가 8만 5천 원, 9만 전자가 하는 것보다 하이닉스 20만 전자가 더 빠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당분간은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에 집중하시되 네. 일단은 조금 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반도체가 흔들리면 반도체가 이 정도 흔들리면 다른 데는 이렇게 흔들리죠. 그걸 각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반도체의 변동성은 더 커질 심산이 있다. 결국은 이 시장을 토론하려면 반도체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특히 그 변수가 다음 주에 자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셔야겠고요. 다음 오후장 변수가 바로 연결지어서 여쭤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장과 함께 다시 하루 만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이닉스 19만 원 돌파하면서 20만 닉스 기대감 높였고 이수페타시스 5만 원 돌파. 오늘 6만 원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는데 다 같이 좀 조용합니다. 결국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가려는 경계 심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 대표님 의견 궁금해요. 하루 만에 조정 기회인가요? 앞서서 이제 위원님께서 뭐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엔비디아 매출 컨센서스가 원래 240억 달러에서 형성이 됐는데 앞서서 우리가 화면에서 봤듯이 266억까지 네. 매출 가이던스가 형성이 됐는데 높아진 거잖아요. 네, 쭉.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이제 컨센을 이제 일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 당연히 국내 주식의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HSBC에서 13일 날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5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레포트를 하나 내놨는데 지금 네. 1,350달러까지 상향 와. 조정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당연히 SK 하이닉스의 레포트를 계속해서 네.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판가 상승에 대한 가속화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HBM3E 8단 수율 이슈가 이제 북미 경쟁사 마이크론이겠죠. 이제 발생하는 등 SK 하이닉스의 이제 시장 선도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상황이고요. 네. 북미 고객사와 25년 물량에 대해서 얘기한 그 상황인데 지금
HBM 같은 경우는 5% 이상 단가 인상에서 15%에서 20% 이상 단가 이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진율 중과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상향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눌림목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눌림목에 대한 또 매수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변동성 커지면 종목 더 골라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반도체 일단 지켜보자. 다음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반도체와 시장 짚어봤고요. 다음은 바이오입니다. 어제 2차 전지와 바이오 강세 움직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또 수혜, 미중 갈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HLB 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오늘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FDA 승인 발표 앞두고 있었는데 개장 바로 직전 불발 소식이 들리면서 추가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회사 측에서는 문제 없다. 항서제약 쪽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낙폭을 줄이진 못하네요. 김 대표님, HLB 그룹 주가 향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다루었던 내용인데 네. 제가 이제 너무 긍정적인 이슈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불발이 될 경우에 대응 전략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우리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이 불발됐을 시에도 어느 정도의 이 포트폴리오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좀 판단해 달라고 한 게 이러한 이슈 때문이고요. 빅파마 업체들도 이런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FDA 실패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네. HLB도 일발의 실패 가능성도 한번 열어둬서 매매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행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캄렐리주맙이 지금 이제 우리가 FDA 승인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이를 수정 보완해 달라는 이 문건이 발의가 되면서 실패를 했는데 네. 일단 5개월이 추가적으로 걸립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 HLB의 주가 변동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이 하한가에서 매도 잔량이 아까 말씀 때 뭐 2천만 주 이상이 쌓여 있던데 일단 다음 주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매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리스크한 전략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보니까 이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알테오젠, 뭐 네. MSCI 편입 이슈도 있겠지만은 네. 기존에 뭐 실적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뭐 LNC 바이오라든가 뭐 유한양행 등 그리고 우리가 대장주 역할을 했던 셀트리온도 실적이 어제 이제 발표가 네. 됐죠. 뭐 어닝이 실적치 부합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으니 일단 바이오주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더 매력적으로 실적. 저는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바이오 섹터는 오히려 예전에는 한 바이오 종목이 이런 이슈로 급락하게 되면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섹터 전반을 흐리기도 했는데 오히려 반사 수혜를 받으면서 수급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키워드는 실적이다 하셨거든요. 차 의원님은 어떠세요? 실적 키워드인가요? 아니면 ST팜 같은 미중 갈등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도 있고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유한양행, 오스코텍 다음 주 또 초록 공개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이들 종목들 여기서 종목을 선정하고 이들 종목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강할 때는 이제 분위기를 그냥 탑니다. 그러면 네. 뭐 학회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남들이 막 다른 주식들이 막 가는 화랑장일 때는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슈만 찾아서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시장이 지금 현재 변동성들이 시작됐죠. LCB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현명해 주셔서 이제 개별 이슈냐 시장 전체 리스크냐를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생겼죠. 여러분들 보시면 근데 알토진 같은 수급 이슈가 아닌 이상 분게 된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들이 생긴다라면 믿을 건 뭐죠? 실적이죠. 실적. 변동성이 생겼을 때 그래도 내가 저가 매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버틸 수 있는 네. 것은 실적이 있는 것들이지 네.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일시적인 수급 이슈, 반사이익 이런 것들은 강세장에서는 통용됩니다.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수급에 한정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바이오도 좁혀 수급이 아니라 실적으로 그쵸. 수렴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에 성적표 열어보고 이게 힌트가 된 바이오 종목들도 꽤 많거든요. 좁혀가기에 있어서 중심점 실적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까지 여기 들었고요. 실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오늘은
바로 이 수출주로 재평가받고 있는 음식료주입니다. 이전에는 시장 흔들릴 때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해줬다면 이번 호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 평가는 아주 그야말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삼양식품 시총 3조 원이 넘는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시장의 또 다른 컬러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 의원님,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이렇게 많이 드세요. 이렇게까지 잘 나와서 이게 이렇게 상한가 갈 일인가. 지금 상한가 잔량도 7만 주 넘게 있거든요. 이 반전 매력에 대한 시장 해석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할 때 MTN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딱 한마디로 이해를 시켜드렸죠. 아는 맛이 무섭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분들도 이제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아는 맛. 우리가 이제 삼양식품 하면 여러분들 지금 점심시간인데 군침을 돌게 하는 것은 저녁 때 자고 있는데 누군가 라면을 끓이는 그 향기를 맡는다. 못 참죠.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오늘 점심 때 라면 끓여 드실 분들도 밀고 계실 것으로 미뤄짐작인데 그거는 이제 네. 그 우리가 그 맛을 알기 때문이죠. 알기 그쵸. 때문이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건데 글쎄요. 근데 오늘 이제 이거가 상한가 들어간 것들에 대한 의미를 좀 보게 된다면 물론 이제 오늘 리포트가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건 이제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음식하고 화장품에 갖고 있는 재화의 특징인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A 제품에서 B 제품으로 바꾸면 이제 B가 계속 팔리는 겁니다. A가 A로 못 돌아가는 거죠.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이제 불닭볶음면 저도 상당히 매워서 자주 먹지는 못합니다만 중국 분들이라든지 미국 분들이 매운맛에 중독이 되면 이게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가 이제 과연 상한가 들어간 것이 이제 맞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특징과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꾸 시장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뭐가 있죠? 화장품주들이 못 올랐었던 개별 화장품주들이 움직이고 역시 화장품 대장주들은 꺾이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화장품도 잘 팔립니다. 근데 음식료 같은 경우 삼양식품이 좋은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 저렇게 무거운 주식이 30%가 올라갔다라는 거, 더군다나 고점에서 올라갔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일단 조금 경계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거래량이 좀 늘어날 때는 한번 이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한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 나쁜 주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가 좀 멀리 가 있다라는 측면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우리가 어제 화장품, 한국 화장품 같은 걸 보면서 오늘 삼양식품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실적 장세구나라는 재평가로 시장을 보면서 불장 시작인가 싶은데 조금의 변동성과 함께 고점에 대한 주의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제는 좀 챙겨갈 때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공략주, 반전주가 있을지 자, 오후장을 대비해서 김성훈 대표님 먼저 여쭤보죠. 네, 좀 위원님께서 또 화장품주들 네. 개별화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제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략주로 화장품주를 들고 화장품주예요? 네네. 비올 뭐 이제 우리가 뷰티 디바이스, 네. 뷰티 관련 종목인데요. 비올, 일단 네.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뷰티 디바이스 이 고주파 의료기기를 갖고 있는데 LG 생활건강 거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효과가 조금씩 화면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못 봐서. 잘 근데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비올 같은 경우는 1분기 이제 매출 이제 영업이익도 실적치에 이제 부합을 했고요. 또 추가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12월에 브라질의 이제 판매 허가 그리고 중국의 판매 허가까지 받으면서 이 대외 시장으로서의 외형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제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이제 미국의 특허 소송 1차에 승소를 하면서 이제 9개사에서 합의금이 지금 계속해서 로얄티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합의금이 기술 이전 수입 항목으로 매출로 인식이 됐을 때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13%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면서 비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과 함께 또 신규 제품 출시가 이제 상반기에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RF 신제품 매출도 이어진다고 하면은 2분기도 우리가 컨센서스 상회를 예상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뭐 잉글 우드랩이라든가 일부 이제 코스맥스라든가 이 선크림 관련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선크림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과 함께 뷰티 디바이스는 올해 내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뭐 효자 상품이라고 저는 화장품줄에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면서 일단 비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13,000원, 손절가 9,000원대로 이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하락 중인데 외국인이 계속 사요. 5월 8일부터 담아가고 있고 증권가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 기기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APR 아니고 비올입니다. 이벤트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13,000원까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차 의원님은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시장 다소 좀 변동성 주의하자, 반전주는 없고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김성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